산업용에만 국한되던 로봇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며 개인 서비스나 제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하는 추세가 더욱더 많아진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로봇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홍성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로봇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네. 때로는 주인공보다 더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데, 자,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로봇이 등장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원래 인간이 만든 존재이지만 예. 그 인간과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우수하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오토마타 같은 영화에서는 로봇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 그 벽을 세우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런 일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로봇은 인간과 같은 감정이나 아픔 같은 거를 잘 못 느낀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의미로는 함부로 대해도 되고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네. 뭐 로봇은 어떤 의미에선 인간이 만든 완벽한 타자라고 할까요? 예. 완벽한 타자다. 네. 이런 말씀 인상 깊은데요. 교수님 말씀대로 로봇이 인간보다 좀 우수한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점들 때문에 로봇이 나중에는 인간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런데도 인간이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데카르트 이후에 그 인간의 몸이 사람들은 기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는 특히 18세기에 그 오토마타라 그러는 그 조그만한 자동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인형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 움직이는 인형을 보고 그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주로 이제 서구의 경우에는 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로봇들을 만들어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요. 예, 그 로봇의 어원이 이제 로보타인데 네. 그 로보타란 말이 그 고된 노동이란 말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로보틱스가 발전하면서 뭐 이렇게 팔 모양을 한 로봇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 흥미롭게도 유독 일본에서는 사람의 모양을 한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안드로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만화 영화 중에 아톰 같은 경우에도 로봇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톰의 영향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실제로 영화나 소설을 보면 정말 똑똑해진 그런 로봇들이 나중에는 자신을 개발해준 그런 인간을 공격하거나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 아는 터미네이터나 예.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이제 그런 대표적이죠. 주제를 담고 있죠. 네.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지만은 그 로봇 혹은 뭐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네. 그리고 인간을 뭐 노예화한다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는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네, 하잖아요. 배터리를 맞아요. 대용하는 예. 그런 뭐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또 네. 사람이 이렇게 좀 통제하기 힘든 그런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영화에 예. 그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먼 미래에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네. 가까운 미래에는 아직 예상해보기 예, 힘들겠죠. 가까운 미래에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한편으로는 다행인데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또 로봇 하면은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사이보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를 어떻게 보면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영화 공각기동대도 보면은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이런 사이보그에 대한 논의가 나오거든요. 예. 사이보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글쎄요, 그 사이보그라는 존재가
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도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요? 예, 그럼요. 그 핸드폰 같은 기계가 없이는 예. 그 하루를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상당히 기계화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자신을 사이보그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영국의 예술가였던 닐 하비슨 같은 사람이 예. 이제 자기를 최초의 그 인간 중에 최초 사이보그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하비스는 태어날 때부터 색을 볼 수 없었던 전생맹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뇌에다 이제 안테나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네. 색깔을 소리로 인식을 하는 예. 그런 기계를 자신의 몸과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색을 보진 못하지만은 다양한 소리를 들음으로써 세상의 색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소리로써요. 예, 흥미로운 거는 이 친구가 이 안테나를 달고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자기의 여권 사진이 이제 안테나를 단 모습이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영국 정부가 인정한 자기가 그 최초의 사이보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이보그 1호까지 생겼으니까 미래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계로 봐야 할까요? 미래에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네. 예, 인간과 기계가 더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뇌만 남기고 몸 전체가 기계인 그런 존재들이 생겨날 것인데요. 네. 저는 뭐 이 문제는 그 미래의 그 시대에 사는 시민들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고민해서 합의해야 될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토론에 이제 그 사이보그 존재들이 포함이 돼야 되죠. 미래 시민의 사이보그가 함께 토론을 한다. 함께 토론해서 재밌는 결국 발상입니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미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실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가 확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에는 일자리를 없애고 사회를 양극화하는 그런 경향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기술이 낳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이렇게 기술만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약간의 우려를 갖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미래에는 우리가 나눠본 얘기들이 현실 속에서 정말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홍성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